안녕하세요, YC리뷰입니다. 저번 코스펫 프로브 리뷰 잘 보셨나요? 오늘도 신제품 내는데 열일하는 코스펫 제품인데요. 새로 출시된 코스펫 매직2입니다. 코스펫 매직2 같은 경우 기어베스트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기어베스트가 5불 정도 더 저렴해서 25불, 알리에서는 약 30불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5불 차이가 크다면 클 수 있긴 한데 저는 가급적 알리익스프레스를 추천드려요. 다른 물건은 모르겠는데 시계 같은 경우는 구매하면서 배송이 10일 이상 넘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기어베스트에서 구매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느립니다. 이게 좀 배송이 기어온다고 해서 기어베스트라는 얘기도 있던데, 아무튼 오늘은 가성비 스마트워치 코스펫 매직2 리뷰와 사실 프로브의 후속이 매직2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비슷한 가격대의 코스펫 프로브와의 비교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품을 보시면 시계 본체와 추가 스트랩, 그리고 코스펫 같은 경우는 액정 보호 필름 같은 경우를 동봉해 줍니다. 두 개를 주는데 한 개는 이미 좀 부착된 상태고요. 그리고 충전 케이블과 영어로 된 설명서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계 외형을 보시면 1.3인치 원형 TFT 디스플레이에 2.5D 커브 글라스를 사용하고 해상도는 360x360입니다. 전작 매직 1이나 프로브와 비교를 했을 때 해상도가 좀 더 좋아졌죠. 베젤 부분을 보시면 눈금과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프로브 역시 베젤 부분을 이런 눈금으로 표시를 했는데 둘의 외관이 좀 닮았고 둘 다 약간의 스포티한 그런 느낌의 외형입니다. 시계 앞 화면 같은 경우는 프로브에 비해서 좀 더 플랫한 것이 특징입니다. 디스플레이를 보면 프로브는 약간 둥글둥글한 느낌이라면 매직2 같은 경우는 프로브에 비해서 좀 더 플랫한 느낌입니다. 한 개의 물리 버튼으로 화면을 켜거나 종료, 뒤로 가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뒷면에는 광학 심박 센서가 있는데요. 프로브와 비교했을 때 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프로브는 카본 바디로 처리가 되어 있고 매직2 같은 경우는 메탈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마그네틱 충전 단자가 있고요. 매직2 같은 경우는 충전 케이블에서 너무 좀 큰 무리수를 뒀는데요. 일반 마그네틱 케이블이 아닌 집게형의 마그네틱 케이블입니다. 케이블과 시계를 잘 떨어지지 않겠다는 그런 목적인 건 알겠는데 그럴 거면 좀 제대로 만들든가 아니면 그냥 기존 거를 사용해도 큰 불편함은 없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충전 케이블을 만들었어야 했나 싶습니다. 이게 시계 앞 화면도 이런 식으로 가리고 충전 단자를 정확하게 좀 맞추는 게 옆으로 이렇게 보지 않으면 잘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전기를 껴놓으면 정말 볼품없죠. 그래도 배터리 타임이 좀 길기 때문에 충전을 매일같이 하지 않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트랩 폭 같은 경우는 22mm로 교체가 가능하고요. 실리콘 재질의 스트랩입니다. 추가 밴드가 기본적으로 동봉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있어서 따로 구매하지 않아도 두 가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알리익스프레스에 찾아보면 22mm 호환되는 스트랩은 많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는 거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서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시계는 풀터치 스크린인데요. 전에 솔라와 프로브도 풀터치 스크린이라고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눌러서 켜거나 시계를 들어 올려서 화면을 켜거나 했었는데 이게 은근히 불편해서 램포 SG2의 완벽한 풀터치 스크린을 호평했었는데요. 매직2도 터치로 스크린을 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응 속도가 살짝 느려요. 시계 화면을 보면 확실히 해상도가 좋아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시인성도 괜찮고 야외에서 화면을 볼 때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매직2는 한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메뉴도 이런 식으로 한글로 되어 있고 문자 메시지나 카톡 같은 알림도 한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좌로 스와이프 하게 되면 알림에 대한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우로 스와이프 하게 되면 심박수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좌우 스와이프에 대한 그 항목이 좀 적은 게 좀 흠인데요. 프로브 같은 경우는 좌로 스와이프 하게 되면 알림을 똑같이 볼 수가 있고 우로 스와이프 하게 되면 걸음걸이, 수면시간, 날씨 이 정도 좀 더 볼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있는데 그에 비해 항목이 적은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위로 스크롤 하게 되면 방해금지와 프레쉬, 시계 화면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아래로 스크롤 하게 되면 시계 메뉴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브 같은 경우도 메뉴를 넘길 때 그렇게 끊긴다는 느낌은 없었는데 확실히 매직2는 더 매끄럽습니다. 메뉴 이동이나 화면 전환이 이렇게 확실히 빠른 게 메모리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요. 프로브 같은 경우는 64KB, 솔라 같은 경우는 128KB에 비해 매직2 같은 경우는 128MB입니다. 이건 좀 심각하게 차이 나는 건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화면 전환이 확실히 빠르고 쾌적한 거는 장점입니다.
워치페이스 같은 경우는 기본 내장되어 있는 게 총 12가지가 있고요. 시계 화면 내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이나 앱에서 추가 지원은 없기 때문에 총 12가지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 프로브 같은 경우는 시계 내에서 설정은 총 4가지 정도만 설정을 할 수가 있지만 어플을 통해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34개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총 38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워치페이스 종류나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프로브가 매직2에 비해 종류는 좀 더 많고요. 그렇지만 해상도가 좀 더 좋아졌기 때문에 내장 워치페이스도 몇 개는 사용할 만합니다. 시계를 찬 모습을 보면 확실히 스포티한 느낌이 좀 있죠. 그리고 확실히 좀 플랫해진 그런 디스플레이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프로브보다 모양은 더 마음에 듭니다. 시계의 대략적인 스펙을 살펴보면 블루투스는 4.0을 사용하고요. IP67 방진 방수 등급으로 생활 방수 정도 지원을 합니다. 배터리는 200mAh로 스펙상 일주일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심박수 측정과 수면 측정 같은 경우를 사용하게 되면 대략 4일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계에서 지원하는 기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선 한글 알림이 잘 옵니다. 카톡이나 SNS, 문자, 전화 수신 잘 되고요. 전화 받는 건 되지 않고 수신 알림과 거절 버튼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프로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견명조 스타일의 글씨체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 북조선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면 체크와 심박수 측정, 혈중 산소 포화도 측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스마트워치에서 제공하는 카메라 원격 조정과 음악 컨트롤도 가능하고요. 타이머나 스톱워치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운동 모드 같은 경우는 총 30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걷기, 달리기, 사이클, 그리고 축구, 농구까지는 저번 솔라나 프로브에서도 많이 봤었는데 좀 불필요하게 많은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는 좀 번역이 좀 어설퍼서 이게 좀 뭔지 잘 모르겠는 그런 것들도 좀 있어요. 보시면 당구, 제기차기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억지로 좀 만들어서 좀 껴놓은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의혹도 있고요. 이렇게 운동 기능이 많은 건 좋은데 예를 들자면 제기차기 하면 중요한 게 뭘까요? 몇 개를 찾는지 그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제기차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시간과 칼로리 소모 정도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운동 기능을 한번 설정해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과 칼로리만 나오게 됩니다. 윗몸 일으키기도 사실상 몇 회를 했나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만 많은 것보다는 어차피 쓰지도 않는 그런 몇 가지 요소들은 빼버리고 핵심적인 운동 몇 가지와 그에 따른 설정 체크값이 세팅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보면 운동용으로는 미밴드가 갑이에요. 어플 같은 경우는 웨어핏을 사용하는데요. 프로브 같은 경우는 Y핏을 사용하지만 역시나 저가형 시계 브랜드 같은 경우는 모델마다 다른 그런 어플들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첫 화면에는 다른 그런 어플들과 마찬가지로 운동 목표 및 측정값 위주로 나오고 좌측 상단을 눌러보면 운동 및 심박수 및 측정값들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오른쪽 상단에 측정을 눌러보면 원클릭 측정으로 심박수, 혈중 산소 포화도 그리고 특이한 게 피로 측정이 있습니다. 피로 측정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측정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식으로 컨디션 양호, 경미한 스트레스, 휴식이 필요함 수치적으로 보여줍니다. 웬만한 건 관리 탭에 들어가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배터리 잔량 표시가 되어 있고 워치 찾기와 그리고 원격 사진 조정, 그리고 스마트 알림을 들어가게 되면 통화나 문자, 앱 알림 들어가게 되면 자주 사용하는 SNS나 카카오톡 같은 거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핸드업 스크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팔을 들어서 시계 화면을 켜는 그런 거를 설정해 놓는 거고요. 정시 측정과 펌웨어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플이 좀 특이한 걸 보면 이 발견 칸에 들어가게 되면 건강 펀치, 운동, 건강 계산기 이런 게 있는데요. 운동 같은 경우는 GPS로 이동 경로를 나타내 주고요. 그리고 건강 계산기를 들어가게 되면 각종 건강 계산기를 통해서 바디 상태를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코로나 현황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중요한 그런 요소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플에서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가격은 프로브에 비해서 약 3,000원 정도 더 비싸지만 장점은 이런 플랫한 디스플레이로 좀 더 만족스러운 외관과 그리고 좋아진 해상도, 완벽한 풀터치 스크린, 그리고 높은 메모리로 빠른 반응 속도, 그리고 프로브보다 중요한 거는 연결성이 좀 더 괜찮습니다. 그리고 프로브와 마찬가지로 한글 지원 잘 되고요. 그렇지만 단점이 있다면 이걸 단점으로 들 줄 몰랐는데 이 핵에 망측한 충전 케이블이고요.
그리고 12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 적은 워치페이스, 쓸데없이 많은 운동 모드와 똑같은 측정값 세팅, 바로가기 항목이 프로브에 비해서 좀 적은 것들, 날씨 같은 경우도 따로 보는 그런 탭이 없고 워치페이스에 따라서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정도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좋아지고 빠른 반응 속도, 좀 더 나은 연결성을 원하신다면 코스펜 매직2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간혹 2, 3만원대 시계에서 3, 40만원대 시계의 기능을 기대하시는 분들 좀 계시는데요. 가격대를 생각한 성능비로는 그래도 새로 나온 제품답게 나아진 점은 확실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번에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